어찌됐든 온라인 광고는 처음 진입하시는 거니까 처음에 이 성과에 대한 목표를 안 정하고 진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성과에 대한 목표를 먼저 정하고 텀블벅이나 아니면 그 자사몰이나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정하기가 어려운 게 왜냐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맞아요. 어느 정도로 잡는 게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저희가 그 상세 페이지가 아직 안 나왔죠. 네. 그래서 이제 먼저 좀 브랜드 관련된 내용들 전달 주시면 네. 그 내용들이랑 그다음에 지금 상황에서 매체에 관련된 내용들 이제 조합해가지고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래는 네. 문세 상품으로 가려고 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키링을 이제 만들려고 어떤 형태였었냐면 키링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유리병이 있어가지고 여기 A few moments later. 이거랑 같이 이제 티 사업을 좀 진행을 하려고 네. 티 사업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티 사업이 조금 뭔가 안정화가 된 다음에 액세서리 사업하고 액세서리 이제 사업이 조금 안정화된 다음에 이제 운세를 조금씩 넘어가는 형태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고민되는 게 힐링 쪽으로 가려고 하는 부분이 크긴 해요. 네. 그래가지고 힐링으로 해도 SNS 게시물을 어떻게 해야 될지도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 있고. SNS 그 계정 운영 쪽 말씀하신 걸까요? 네, 아니면 게시물 같은 거. 음. 홍보 같은 것도 했을 때 네. 아무래도 운세는 당신이 뭐 금전운을 올려줄 겁니다 라고 하면 워딩 같은 거 자체가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 좀 고민이기도 하고 네. 힐링이라고 하면 이제 당신의 하루를 약간 기분을 업 시켜줄 그런 블렌딩 티라고 하면 또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네. 일단은 SNS에서는 저희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네이버에 이 관련 키워드 검색했을 때 굉장히 상위에 있는 브랜드들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보통은 그 운세나 뭐 사주나 점괘나 이런 쪽에서 직접적으로 그 워딩들을 드러내는 소재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뭐 예를 들어 직장인은 보통 이런 상황이 많고 뭐 대학생은 이런 상황이 많고 그러니까 각자의 페르소나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처할 수 있는 상황들을 이제 광고 소재에 활용하고 그 소재에 나는 이런 상황이 맞는데 이 광고 뭐지? 라고 해서 후킹이 돼서 유입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그 홈페이지 안에서 내용을 풀어나가는 그런 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자극적일 수도 있는 그 내용들이라서 운세나 이런 그치요. 것들이 네네. 그래서 저희가 보통은 좀 일반적인 내용들 뭐 예를 들어 요즘에 뭐 업무가 잘 안 풀리지 않으십니까? 막 이런 내용들 있잖아요. 아니면 뭐 요즘에 뭐 시험 스트레스로 막 좀 몸이 안 좋고 뭐 꿈자리가 안 좋고 이런 그런 일반적인 내용들을 많이 올려놓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그 연애 사랑 이쪽에 좀 관심이 많고 실제로 본인들이 사랑을 하고 있든 아니면 짝사랑을 하든 어떻게든 사랑이라는 게 보유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도 굉장히 많이 활용하거든요. 후킹이 돼서 유입이 되었을 때 홈페이지 안에서 여러 카테고리나 여러 탭들 이렇게 눌러보면서 간접적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만약에 광고를 그 SNS 쪽에서 하신다고 하면 그 말씀하신 것처럼 공식 계정에서 어느 정도 이제 그 고정 스토리랑 고정 게시물로 유저들이 궁금해할 만한 내용들 적어놓고 그다음에 일반적인 광고 랜딩은 그 인스타그램 공식 계정이 아니라 홈페이지로 되니까 홈페이지로 일단 유입시키기 위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런 일반적인 상황들 네, 그런 식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그 이 문의가 들어오는 단가를 DB 단가라고 하고 실제로 결제를 해서 성사가 되는 걸 성사 단가라고 많이 해요. 보통 SNS 쪽에서는 DB 단가가 2만 원에서 4만 원대 사이 정도 나와요. 이 사주 점괘 운세 이쪽은. 그리고 성사 단가는 약간 10만 원 안쪽. 그러니까 성사율이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3명 중에 1명꼴로 그 실제 문의를 남긴다는 게. 네.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진행을 하고 있고 만약에 여기서 사업 규모가 좀 커지고 그 사업의 잉여금이 조금 더 나면은 네이버 쪽으로 가게 되는데 네이버는 상당히 비싸요. 저희가 지금 검색하면은 바로 위에 뭐 1, 2, 3등 나오는 업체들은 보통 클릭당 3만 원, 4만 원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SNS에 뜨는 거는 타겟팅이 되는 느낌이다 보니까 실제로 검색하는 것보다는 이 서비스에 대한 니즈가 약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검색량도 꽤 되는데 네이버에 한 클릭당 3만 원 뭐
낮아도 한 1, 2만 원이다 보니까 비싸긴 네, 많이 하더라고요. 비싸요. 네. 그래서 보통 하루에 200만 원, 300만 원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고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그 SNS 쪽 계정 관리하는 거는 비용이 크게 안 드니까 계정 관리 조금 그 디테일하게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타겟층을 이렇게 좁게 정해서 그 사람들이 주로 소구할 만한 내용만 광고에 네, 이렇게 활용하는 게 비용적으로도 그리고 유입당 단가 측면으로도 좀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네. SNS가 이제 인스타그램, 블로그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네네. 블로그 좀 더 많이 하시는 분들은 트위터나 틱톡 이쪽도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고민 중인 게 있는데 사실 그 네. 운세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힐링 쪽이 사람들이 조금 더 반감을 가질 만한 소재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힐링은. 네네. 가지고 그쪽으로 갈까 아니면 운세로 가도 괜찮을까 약간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이긴 하거든요. 네. 그리고 운세로 했을 때 이게 마케팅 같은 게 잘 이루어질까요? 일단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단가 자체가 굉장히 세다 보니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은 있어요. 왜냐면 그만큼 클릭당 단가를 쓴다는 거는 그만큼 수익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대신 그런 브랜드들이랑 경쟁하기에는 이제 이 네이버 자체에서는 단가가 너무 세다 보니까 그래서 SNS 좀 말씀드린 건데 어쨌든 이 광고를 클릭해서 유입하게 하는 것은 이제 제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유저가 유입이 된 후에 이 브랜드와 이 서비스 내용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고 문의를 하냐 안 하느냐.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것은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돌려보기 전까지는 절대 알 수가 없어요. 제가 막 신규 런칭한 1인 브랜드도 이거 수익성 좀 안 날 것 같으니까 저희 일단은 소극적으로 진행해보자라고 했는데 광고 올리자마자 수익률이 400% 나온 경우도 있고 자본력도 엄청 많고 내부에 마케터 분들이랑 디자이너 분들도 많은데 막상 돌려봤는데 수익률이 100% 이렇게밖에 안 나온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힐링 쪽으로 가나 운세 쪽으로 가나 그건 아직 모르는 거다 약간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퍼포먼스 마케터들은 이 데이터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항상 그 실험이란 것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운세, 힐링이라는 기준점을 가졌다면 그 이외의 이제 변수들은 다 통제하고 유저들이 우리 브랜드에 대해서 운세에 대해 더 강하게 소구를 느끼냐, 힐링에 대해 더 강하게 소구를 느끼냐 이렇게 테스트를 몇 번 진행하고 그 결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네. 왜냐면 저희가 뭐 브랜드를 여러 개 운영했다고 해도 이 브랜드는 제가 한 번도 안 다뤄본 브랜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소비자가 어떻게 느낄지가 이 판단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이게 만약에 그냥 이 시장가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그 어느 정도 유명한 브랜드들이랑 그다음에 좀 신규로 침투하는 브랜드들이 정해져 있다. 그런 경우는 저희가 시장 조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뭐 그 협상력이나 아니면 침투력이나 이런 거 확인해서 이거 가격대가 너무 비싸다. 패키징이 안 좋다. 뭐 그 디자인을 바꿔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커머스적인 부분보다 좀 서비스적인 성향이 강한 그런 업종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너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조금 조심스럽게 네, 말씀드릴게요. 실험을 꼭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저도 이게 조금 어떻게 될지 궁금해가지고 사실은 텀블벅을 올릴까 생각을 했었고 텀블벅에 네네. 올릴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운세를. 그래서 그냥 아직 고민 중이긴 해요. 그래서 텀블벅을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신 진행 예정이에요. 계속 네. 할까 말까 계속 고민 중이에요. 4월 1일 날 올리게 된다면 올릴 건데 네. 이게 어떤 장점이 있으면 하는데 어떤 장점이 있을까? 이게 여기다가 올리는 게 더 좋을까? 아니면 안 올리고 그냥 홈페이지부터 시작하는 게 좋을까? 약간 그런 고민들이 계속 들어가지고 지금은 4월 1일까지 계속 고민해 볼 예정입니다. 주변 사람들 말도 좀 들어보고. 네. 일단은 제가 텀블벅이나 와디즈로 시작하는 브랜드들도 많이 이제 문의가 오시고 시작하려고 하는 상황에서도 많이 문의가 오시는데 확실히 텀블벅이랑 와디즈라는 그 대형 브랜드를 통해 광고가 띄어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 광고 어떻게 띄어지시는지 혹시 확인해 보셨을까요? 광고 어떻게 네. 띄워지는지. 네네. 이게 그 인스타그램에서 텀블벅이라는 브랜드 이름으로 이제 광고 들어가고 와디즈란 이름으로 이제 저희 광고 들어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확실히 유입률 자체는 굉장히 좋은 편이에요. 왜냐면 유저들이 뭐 처음 보는 브랜드가
떴다고 하면 이 소재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클릭을 안 할 텐데 그치. 어쨌든 텀블벅, 와디즈, 뭐 다른 플랫폼으로 뭐 쿠팡, 무신사 이런 것처럼 이미 알고 인지도가 높은 대형 플랫폼이 뜨니까 한 번 더 이 인지하는 시간이 있거든요. 그치요. 네. 그래서 만약에 처음에 그 텀블벅에서 상세 페이지를 제작을 하고 텀블벅 내부 광고를 돌릴 수 있는 자본이 있으시면은 저는 텀블벅을 진행하시는 거 권장드려요. 그리고 거기 반응도가 자사몰 따로 운영했을 때보다 거의 대부분 더 높죠. 네, 훨씬 좋아요. 그래서 텀블벅에서 반응도를 확인해서 만약에 텀블벅에서 반응도가 안 좋다. 그러면은 지금은 자사몰을 운영할 게 아니라 서비스 내용이나 상세 페이지 등을 보완하는 게 먼저거든요. 네, 그래서 텀블벅을 먼저 운영을 해보고 반응도에 따라서 이 자사몰을 따로 제작해서 운영을 할지 아니면 무언가 보완을 하고 다시 뭐 크라우드 펀딩을 진행을 할지 이런 부분 결정하는 것도 굉장히 좋거든요. 저는 이거를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려요. 네, 자사몰은 좀 메인 페이지의 배너들이나 상세 페이지 카테고리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텀블벅은 단일 페이지만 만들어도 그쵸. 이제 충분히 소구가 되니까 이거는 그럼 내부에서 그 제작 진행 중이신 건가요? 네. 아, 뭐 상세 페이지는 다 네. 만들긴 했는데 이제 4월 1일 날 올릴 예정이고 그래서 텀블벅에서는 운세로 진행해가지고 여기서 잘 되면 아예 운세로 갈 거고 약간 운세가 사람들이 약간 반감 가지는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이면 이제 힐링 쪽으로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약간 운세 쪽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루트를 통해서든지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중에서도 이제 텀블벅 생각하고 계신 거면 텀블벅도 굉장히 괜찮은 방법이고 그 이외에 또 추천드리고 싶은 게 약간 그 리소스가 많이 들어가기는 하는데 그냥 일반 바이럴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뭐 체험단을 쓴다거나 이런 바이럴들이 아니라 정말 저희가 그 게시물 댓글 작업들 그런 바이럴들을 통해서 유저들이 이제 카드 뉴스 혹은 이제 스토리 형식으로 저희 브랜드랑 서비스를 인지하게 하는 방법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업체를 통해서 하면은 굉장히 단가가 좀 셀 수가 있어서 직접 내부에서 진행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게 잘릴 수도 있고 게시물 자체가 날아갈 수도 있고 그래서 리소스가 굉장히 좀 많이 들기는 해요. 만약에 텀블벅을 진행을 하시든 아니면은 자사몰로 광고를 진행하시든 내부에서 이런 바이럴 작업을 할 수 있는 리소스가 있으시면 진행을 하시는 것도 크게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 그 인스타그램으로 예시를 들면 인스타그램에 그냥 유머 계정들 있잖아요. 아 그런 데다가 네네. 거기에 뭐 실제로 있었던 일처럼 이게 게시글 두세 개가 이렇게 넘어가다가 결국에는 뭐 책 광고가 나온다거나 막 그런 경우를 많이 보셨죠. 네. 그런 경우가 다 이제 그 계정에다가 요청을 해서 저희가 바이럴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광고 형식들도 뭐 유저들이 너무 많이 봐서 이 피로도도 쌓이고 이런 반감을 가지게 할 정도가 아니면 유입률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맞아요. 네, 예전에 그 한창 뜨던 그 추리소설 책 광고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아르기닌류 같은 광고도 한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책 광고로 많이 사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렇게 루트 통해서 들어온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걸 모르시는 이유가 댓글 보면은 부정적인 의견이 그치요. 굉장히 많거든요. 또 속았다, 그만 좀 보고 싶다 이런 내용들이 많은데 실제로 데이터 보면은 그 루트로 통해서 맞아요. 네, 저도 많이 네, 사고 맞아요.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뜨는 이유기도 하고 어느 정도 리소스 있으시면 권장드리기도 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텀블벅을 진행한다고 하시면 저희가 텀블벅 자체에서 그 노출해주는 광고랑 그다음에 저희가 노출하는 광고랑 또 이제 같이 진행을 하면은 네. 이 브랜드 이름에 어떻게 보면은 같이 이제 엎혀서 노출이 되는 그 데이터, 그럼 저희가 그 저희 브랜드 이름만 노출해서 나오는 데이터 확인해가지고 이제 저희가 데이터 툴, 3자 데이터 툴로 분석을 다 할 거예요. 네. 그렇게 했을 때 데이터 보고 만약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텀블벅에 있는 그 데이터가 좀 많이 높다. 그러면은 텀블벅을 좀 더 진행하시는 방향도 한번 더 고려해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네. 고민인 거는 또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어떻게 솔직히 운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생각해 본 게 이게 아무래도 오컬트 쪽이라 가지고 약간 마녀도 연관이 있고 막 요정 사람들이 약간 그나마 관심이 있어 하는 게
약간 책 소재 같은 거, 요정에 대한 불편한 진실 뭐 그런 거, 네. 아니면 이제 치사업도 하니까 약간 꽃 같은 거, 꽃말이나 약간 그런 거를 업로드할 생각이었었는데 운세면 이제 뭐 힐링이면 약간 심리학 해가지고 상대방을 유혹하는 심리 기술, 뭐 이제 돈이 들어오는 약간 말버릇 약간 그런 거를 업로드할 생각이었었는데 네. 디자인 같은 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고민이 되긴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것도 여기서 진행을 해주시나요? 혹시? 네네, 맞습니다. 이게 디자인이 저도 처음에 마케팅 시작할 때 어쨌든 퍼포먼스 마케터더라도 어떤 디자인이나 이 소재의 소구나 이런 거에 따라서 데이터가 달라지니까 저도 많이 이제 관여를 하고 공부를 해봤어요. 네. 근데 정말 웃긴 게 저랑 뭐 이제 저희 내부 디자이너 분이랑 같이 이제 작업을 해서 정말 예쁘게 만들었는데 성과가 너무 안 좋은 경우가 있고, 그쵸. 네. 네. 광고주분이 근데 저희 오늘 바로 업로드 해야 되는데 그냥 적당하게만 만들어 주세요 해서 저도 한 5분 10분 만에 그냥 뚝딱뚝딱 만들었는데 효과가 너무 좋은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디자인 같은 것도 저희가 이제 물론 저나 아니면 내부의 이제 디자인 팀이랑 같이 그 공동 작업을 해서 만들기도 하지만 직접 만드셨을 때 효과가 더 좋은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쪽에도 의뢰하시고 이제 브랜드 측에서도 직접 만들어 보시면은 그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실 거예요. 왜냐면 아무리 이제 제가 이제 마케터 입장으로서 홈페이지도 보고 이제 브랜드에 대한 설명도 듣고 해도 이 브랜드를 가장 잘 이해하는 거는 이제 브랜드 측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마 진행을 하게 된다고 하면 저도 만들고 브랜드 측에서 만들어서 이제 같이 데이터 비교하면서 네.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게시물 내용 같은 것도 네. 여기서 도와주고 약간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네, 맞아요. 어쨌든 저희가 광고 자체는 그 랜딩을 따로 설정한 홈페이지로 들어가게 되더라도 광고에서 계정을 누르거나 아니면 따로 이제 탐색 탭에서 검색해서 계정으로 들어오는 그 유입량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페이스북 페이지는 조금 그래도 인스타그램은 무조건 좀 디테일하게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 업로드 주기나 아니면은 게시글에 대한 내용들도 최근 몇 주간 안 겹치는 내용들이나 아니면은 최근 광고 반응도에 따라서 어떤 게시물을 올려야 된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저희도 다른 브랜드들도 그리고 공공기관도 그 저희 쪽에서 인스타그램이나 네이버 블로그나 유튜브 이제 관리를 하고 있는 브랜드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그런 브랜드들 관리했던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제 관리도 하고 말씀도 드리고 왜냐면 또 직접 또 관리도 하셔야 되니까 네. 네. 그런 식으로 전체적인 이 그 윤곽을 잡아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일단 운세로 할지 그 네. 힐링으로 할지 정하고 난 다음에 약간 게시물 방향성, 약간 어떤 내용을 올릴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보고 그래야 될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맞아요. 그치? 네. 근데 이제 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실제 반응도를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할지 이게 첫 번째 스텝이기는 한데 계정에 올리는 것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올리는데 뭐 따로 비용이 들고 이런 게 아니니까 그 고정 게시물로 이제 운세랑 힐링해서 저희가 참여 유도형 게시물 있잖아요. 뭐 댓글을 좋아요 뭐 그 팔로우 댓글 달아주시면 아니면은 특정 단어를 댓글에 달아주시면 뭐 DM을 드리게 이런 내용들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운세랑 힐링의 어떤 게시글이 좀 더 활성화 지수가 높은지 이런 부분도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의류 업체에서 이제 간혹 많이 하고 있는 방법인데 그 시즌이 굉장히 빨리 시작되고 빨리 끝나고 1년에도 8번씩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뭐 그 계획을 짜서 올려놓더라도 한 달 정도면은 내려야 돼요. 새 거를 올려야 돼서. 그러면 이 한 달 안에 데이터를 뽑아내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전조사 형식으로 고정 게시물이나 스토리에 반응도 체크 이런 거 하는데 뭐 일반 게시물들이 평소에 좋아요가 뭐 1000개 이 정도밖에 안 나왔는데 그런 참여 유도형을 올리면은 보통 5-6배 정도 이 활성화가 되거든요. 좋아요나 댓글이. 네. 그래서 그런 부분 많이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최근에 몇 달 전부터 그 이제 뭐 뷰나 인플루언서나 이런 탭들 있잖아요. 그런 탭들을 좀 비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뭐 그 스마트 블록이나 이쪽을 좀 더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블로그는 만약에 내부에서 좀 이 예산적이나 리소스적으로 조금 힘들다라고 하시면은 과감하게 놔두고 일단 홀딩을 해놓고 가는 것도 괜찮거든요. 만약에 광고를 통해 블로그로 유입시킨다라고 하면은 블로그의 최상위 도메인은 네이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추적하는 게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 GA4 같은 3자 데이터 툴을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저희 홈페이지에 이 데이터 툴을 심고 그다음에 광고에 이 추적할 수 있는 그 무언가 링크를 걸어서 이렇게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확인을 하는 건데 네이버로 들어가게 되면은 저희가 저희 홈페이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추적이 어려워서 그래서 저는 좀 웬만하면은 최대한 인스타그램 그리고 혹시 영상 제작이 가능하시다고 하면 이제 유튜브 쪽도 같이 이렇게 권장드리고 있거든요. 왜냐면 최근에 저희가 광고든 비광고든 이 숏폼이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쇼츠에서 게시글 10개 올리면 하나 정도는 알고리즘을 타더라고요. 저희 회사 마케팅 학교도 그렇기도 하고 게시글이 뭐 다 대박이 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한 10개 중에 하나 정도는 좀 조회수가 좀 많이 높고 시청 시간도 높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하나만 떠도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네. 다른 것도 다 보니까.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간접 전환 효과도 기대를 하려면 그래도 이 긴 영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쇼츠 정도는 어떻게 좀 올려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간 틱톡 같은 데에서도 약간 바이럴하고 그러는 건가요? 틱톡은 아무래도 그러니까 저희가 어쨌든 서비스를 이용하려면은 결제라는 것을 할 연령대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틱톡은 연령대가 낮아가지고. 네, 맞아요. 조금 낮은 경우도 있고 저희가 인스타랑 유튜브 숏폼이랑 틱톡이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인스타랑 유튜브는 당연히 이제 알고리즘 때문에 좀 자극적인 영상 많이 보시는 분들은 그게 많이 뜨기는 해도 그래도 어느 정도 좀 골고루 뜨게 돼 있어요. 근데 틱톡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좀 고자극 그리고 약간 그런 챌린지 관련된 거다 보니까 그 유저가 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그 목적 자체가 조금 다르다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저희가 뭐 미국이나 좀 약간 외국 같은 경우는 틱톡 샵, 그 인스타 샵 아시죠? 그런 것처럼 틱톡 샵을 운영할 수 있어서 거기서 수익성이 나는 편인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틱톡 샵을 사용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런 그 매출이 날 수 있는 것을 직접적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인스타그램 계정을 좀 활성화할 때도 그 피드에 뜨는 게시물도 너무 중요하지만 릴스 형식으로도 그래서 참고하면 좋으실 것 같은 게 그 유튜버 중에 스토리라는 유튜버가 있어요. 그 유튜버가 이제 그 숏폼을 활용해서 그 알고리즘을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며칠 만에 100만 뭐 구독자를 모을 수 있을까 이런 컨텐츠를 많이 찍었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그 마케터로서 숏폼의 알고리즘이나 유저들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들 분석해 놓은 그런 내용들도 잘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 그 내용이 약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상을 뭐 계속 다회 올린다고 하거나 아니면은 무조건 고자극의 영상 이런 거 올린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유입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 이제 유저들이 좋아하는 특정 시간대에 그 특정 타겟층만을 위한 컨텐츠를 좀 핏하게 짜서 업로드를 하고 그다음에 그 유튜브 이제 데이터 센터에서 보면은 그 이 시간대나 연령층이나 이런 그 데이터들이 다 나오잖아요. 그런 걸 바탕으로 또 다음 컨텐츠 계획해서 운세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운세로 할지 힐링으로 할지 아니면 또 다른 내용들로 할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뭐 직장 관련된 거라던가 아니면 좀 연애 사랑 관련된 거라던가 그런 것들도 고려해볼 만한 충분한 참고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이제 유튜브에서의 알고리즘이랑 인스타그램에서 알고리즘 조금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좀 반응이 좋았던 숏폼 일단 릴스에 올리고 또 반대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유튜브에 상주하는 유저들 중에 저희 브랜드와 서비스의 매력을 느끼는 타겟층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인스타그램 상주 유저 중에 저희 브랜드랑 저희 서비스의 매력을 느끼는 타겟층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거 각각 파악해서 다 이제 그 데이터 정리해서 전달 드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될 겁니다. 비용 같은 거는 어떻게 진행이 되나요? 비용은 저희가 그 뭐 인스타그램 광고 같은 경우는
노출당 단가예요. 그래서 하루에 뭐 1,000원을 쓰든 하루에 뭐 1,000만 원을 쓰든 설정한 만큼 노출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뭐 최소 비용 이런 건 따로 없어요. 따로 없고 저희가 보통 이제 1,000회 노출당 단가를 CPM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일반적인 광고에서 CPM이 한 7,000원에서 2만 원 사이 정도 나와요. 근데 제 개인적인 인사이트인데 그 1 예산이 CPM의 한 3배 정도는 돼야 저희가 설정한 타겟에게 제대로 노출이 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우리나라 사람 모두에게 광고를 노출하면 좋겠지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20대 남성, 뭐 30대 여성 이런 식으로 이제 타겟을 좁히게 되잖아요. 네. 근데 이 타겟을 목표로 하는 광고의 그러니까 경쟁도에 따라서 노출당 단가가 달라져요. 당연히 아무도 이 사람한테 노출을 안 하면 저희는 1원의 노출이 계속 되겠죠. 근데 경쟁이 엄청 세면 저희는 10,000원을 해도 노출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쵸. 네. 그렇기 때문에 노출당 단가가 저희가 얼마나 타겟에게 잘 도달이 되는가를 판단하기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그래서 노출당 단가의 3배 정도는 권장드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1예산 2에서 6만 원은 최소 금액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제 그리고 추후에 만약에 이 타겟층에서 좀 더 뭐 그 노출 지면으로 치면은 피드, 뭐 스토리, 릴스, 탐색 이런 게 많이 세분화돼 있잖아요. 그 지면별로도 저희가 광고 세트를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또 남성이 좋아하는 거, 여성이 좋아하는 거 다르니까 또 분리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 광고 세트, 분리된 세트별로 또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그때부터는 예산 볼륨이 커져야 되는데 처음에는 저희가 이 인스타그램에서 저희 브랜드와 서비스에 대한 반응도를 아예 모르잖아요. 그쵸, 일단 분석을 해보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초기에는 2에서 6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일단 텀블벅에 올려보고 그 이제 운세로 갈지 힐링 갈지 실험을 해보는 게 먼저겠네요. 그러면. 네네, 제 생각도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텀블벅에 있는 상세 페이지를 저희 뭐 이벤트 페이지 형식으로 해서 또 운영을 해도 좋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내부에서 그렇게 운영하는 거에 대해 협의가 되시면은 그런 내용들도 이제 인스타그램 광고, 네, 그 메타 스폰서드 광고로 좀 돌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텀블벅 올리게 될 때 네. 그 연락 드릴게요. 네네, 알겠습니다. 혹시 또 다른 추가적인 뭐 인사이트 관련된 내용들도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제가 그 티 사업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무료 네. 시음회를 조금 많이 진행하려고 하는데 네. 그게 시음회를 한다는 것도 약간 어떻게 그 지역의 광고 같은 거를 할 수 있나요? 그런 것도? 네. 약간 지역 광고는 모든 매체에서 가능해요. 어찌됐든 온라인 광고는 처음 진입하시는 거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광고를 하는 비율 자체는 이제 예산 규모로 보면은 조금 소액인 광고주분들이 굉장히 그 비율적으로 많으시거든요. 근데 처음에 이 성과에 대한 목표를 안 정하고 진입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성과에 대한 목표를 먼저 정하고 텀블벅이나 아니면은 그 자사몰이나 이렇게 진행하시는 게 좋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정하기가 어려운 게 네. 그게 왜 그런지는 알 것 같긴 해요. 왜냐면 한 네.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맞아요. 어느 정도로 잡는 게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진율로, 그러니까 최소 마진율로 보통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광고를 통한 수익률 이제 로아스가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전체적으로 투자한 그 금액 대비 수익률 ROI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브랜드에서 전체적으로 얼마를 지출했을 때 그 딱 이 최소 마진이 나오는 그 퍼센트가 몇 퍼센트인지 그리고 이 광고에 얼마를 썼을 때 최소 그러니까 0이 되는 이 최소 마진율이 몇 퍼센트인지 여쭤보고 거기에 맞춰서 그 목표를 가지고 이제 매체도 믹스해보고 그 다음에 따로 바이럴 작업들 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보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아직 그 홈페이지 내용을 못 봐서 네. 어느 정도 이 그 수익인지 그 아직 확인을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텀블벅 관련된 상세 페이지 이제 전자를 주시고 제가 그 내용도 확인이 되면은 이제 그 ROI든 로아스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거기에 대해서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할게요. 네. 네. 그러면은 추가적인 내용 없으시면은 여기서 저희 오늘 미팅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